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및 재무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통계 함수나 수학 함수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D가 붙는 건데요. 우리가 max, 최대값이죠. min은 최소값, sum은 합계, count는 숫자를 세는 거죠. 자, 그런데 D가 붙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데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자, D가 붙은 함수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범위를 잡을 때 제목까지 모두 포함해서 표의 전체 모든 부분을 다 범위로 잡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하고 구분할 게 있냐면 HLOOKUP이나 VLOOKUP은 제목은 잡지 않고 뭐만 데이터 값만 범위를 잡는다고 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를 잡을 때 제목까지도 전부 다 잡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특히 필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쉽게 다뤄지고 실기에서도 역시 잘 쓰이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열 위치를 선정을 해주고요. 몇 번째 열에서 내가 구할 건가 라고 하는 그 조건에 맞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앞에 있는 함수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만 그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역시 디카운터도 역시 마찬가지죠. 카운터는 뭐예요? 빈 셀을 빼고 나머지 모든 셀들을 세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바는 분산을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STDV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죠. 그다음에 get은 요거는 좀 알아둬야겠네요. 이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필드 값 하나인 경우 그 값을 지정한 열 위치에 반환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각 필드들을 곱하는 거죠. 곱하는 각 값들을 곱하는 값을 말하는 건데 이것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아래 시트에서 국어 점수가 80 이상인 사람의 총점 합계를 구하는 수식은 그 중에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국어 점수가 80 이상이라고 하는 이 조건, 지금 여기에 이 조건이 써져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건이 없어도 내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80 이상인 거 그러면 국어라고 필드명을 쓰고 그다음에 크거나 같다 8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국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쓸 때 여기에 있는 국어와 여기에 있는 국어가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를 쓸 때 국 띄우고 어를 썼어요. 그러면 이 국어와 여기에 있는 국어는 다른 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단순하게 국어라고 하는 간단한 단어니까 괜찮지만 예를 들면 뭐 저장 번호 1 이렇게 썼을 때 이게 붙여 쓴 것과 떨어져 쓰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조건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하려면 뭐예요? 범위를 잡아줄 때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범위는 제목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A1셀부터 F5셀까지겠네요. 그럼 A1부터 F5까지 잡은 거 어떤 겁니까? A2 틀린 거죠. A2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면 벌써 답이 제외가 두 개 중에서 그러면 3번, 4번 중에 답이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것은 우리가 총점을 구해야 되니까 총점이 몇 번째 열이에 있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있죠. 다섯 번째 위치니까 5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러면 2가 아니니까 이것도 틀린 거네요.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다 하지 않아도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부분만 알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예제로 한 번 더 해볼까요? 각 계열의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자연 계열의 영어 과목 성적을 dsum 함수를 이용해서 d10셀에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여기 d10셀에 는 이라고 쓰고서요. 그럼 dsum 이라고 쓴 다음에 가로 열고 범위 잡을 때 전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2부터 E7까지 잘 잡았죠. 영어 과목 성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영어 과목의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영어라고 하는 단어를 써줘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문자니까 큰 따옴표를 쓴 거고요. 아니면 이 부분을 셀로 그냥 클릭해줘. D2라고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D2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조건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계열의 자연이 바로 자연 계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부분도 내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엔터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73과 그 다음에 96을 합하니까 썸이잖아요. 합하니까 얼마예요? 169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말 들어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함수. 이 재무함수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건데요. 이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자는 항상 뭐냐면 연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간 이자. 연간 이자니까 뭐 예를 들면 5%다. 5%라고 하는 문제에 5%가 나왔다 그러면 항상 이자가 나왔다 그러면 5 나누기 12 12달로 나눴다라고 항상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기간이 나오겠죠. 기간은 연도로 나와요. 예를 들면 3년, 뭐 5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뭘로 해주냐면 3 곱하기 12 항상 12달로 곱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셔도 문제의 절반은 풀 수가 있어요. 필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재무함수들이 문제가 나오면 이것만 알아도 문제의 절반은 풀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구분하셔도 어떻게 해요? 문제의 반은 이미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납입 시점이 있으면 납입 시점은 0 또는 1이 있는데요. 0은 월 말을 의미하는 거고 1은 월 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0은 이거 생략을 하면 0이 기본값이기 때문에 바로 월 말이 기본값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뭐 이자, 기간, 금액, 현재 가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납입 시점, 이자, 기간, 금액, 미래 가치, 납입 시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적금 또 하나 알아야 될 거예요. 뭐가 있냐면 이 금액에 보면 이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 이 금액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납입을 해야 되거나 적금이죠. 적금. 예를 들면 적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적금이나 또는 뭐 저축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저축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금액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15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를요? 금액 부분을 항상 쓸 때는 적금이나 저축이라는 것을 해결을 할 때는 마이너스를 꼭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연도와 그 다음에 이자율과 금액에 대한 요것만 알면 정말 문제에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V 있고 NPV 그 다음에 PMT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같은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액을 마이너스로 해야 될지 플러스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보죠. 만기 지급액은 5년간, 5년이면 뭐가 해야 돼요? 5 곱하기 12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연이율이 4%니까 4 나누기 12 해주면 되겠네요. 매월 초 예금한 후 예금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적금하는 거니까 금액에 마이너스가 붙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월 복리로 계산이 되어 만기에 찾게 되는 예금액이 만기 지급액
100의 자리까지만 표시한다. 100의 자리라고 하는 거가 나왔네요. 100의 자리. 그러면 100의 자리를 표시하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 올림을 하라고 했네요. 올림. 그러니까 뭐를 쓰는 겁니까? 라운드 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만기 지급액은 B2부터 B8까지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월 불이익액이 뭐 11만 2천 원을 낼 때 하고 69,300원을 낼 때 하고 각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라운드업 이니까 100의 자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100의 자리는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FV 바로 재무함수를 한번 보죠. 자, 먼저 이율을 쓸 때 이율은 4 나누기 12 아까 여기서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지급할 기간은 얼마예요? 5 곱하기 12, 5 곱하기 12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바로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A2라고 했네. A2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왜 마이너스라고 했어요? 내가 예금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A2라고 입력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1이라고 썼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월 초에 납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월 초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었네요. 예. 그래서 자, 만기 지급액 5년간 연이율 4%, 납입 십정은 매월 초 1이 되겠죠.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은 지불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매월 복리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만기에 찾게 되는 가치, 현재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생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만 알면 필기에도 이 재무함수 나오면 다들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거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원리만 알면 되는 거죠. 곱하기 12, 연간이 나오면 곱하기 12, 이자율이 나오면 나누기 12, 그 다음에 예금이면 마이너스, 그다음 매월 초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얘는 매월 말 그러면 0이고 매월 초 그러면 1이라는 거. 근데 매월 말을 같은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0을 쓰기도 하고 생략도 하는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0의 자리는 마이너스 2. 그래서 100의 자리까지 올림한다라고 했으니까 라운드업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해준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함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함수에 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정보 유형이 있는데 이 정보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뭐 행번호를 구하는 로우라든가 서식 코드를 구하는 포맷이라든가 또는 컨텐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셀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셀이라는 함수를 써서 자, 로우라고 써볼게요. 로우라고 쓰면 여기에 큰 따옴표 2개 해주시고요. 큰 따옴표 해주시고 로우 하고서 제가 A2라고 하는 셀 주소를 이렇게 입력해줬어요. 셀 주소라고 입력을 해줬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로우를 원했으니까 A2에 대한 로우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얘죠. 그래서 2라고 하는 숫자가 반환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또는 만약에 이 부분을 여기를 로우가 아니고 컨텐츠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컨텐츠라고 했을 때 똑같이 A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A2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코리아가 있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보여줘요? 코리아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반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값에 숫자를 구하는 값인데 숫자를 구하는 건데 숫자이면 1이라고 하는 것을 반환하고요. 텍스트면 2, 논리값은 4, 오류값은 16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Error 같은 경우는 NA를 제외한 오류값을 전부 다 뚜루루 반환하는 거고 isError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류값을 모두 다 수루로 반환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뭡니까? 짝수를 의미하는 거고 오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홀수를 의미하는 거죠.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수루를 반환하는 함수가 바로 is even과
그 다음에 is odd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s text, 그럼 텍스트일 때 수루 값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 non text, 그러면 텍스트가 아닌 값이 들어있을 때 얘는 수루를 반환하는 거고요. 넘버란 얘기는 숫자일 때를 말하는 거고, 로지컬은 논리값일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 함수들 간단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하고 재무함수에 대한 거, 그 특징들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구분하는 방법들, 재빠르게 구분하는 방법들 확인하시면 보다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 필기 준비할 때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